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정과 시댁은 같은 지방도시로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네 자체가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고 예전부터 그곳 여성들이 그런 문화 안에서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어요. 우리 할머니와 엄마 또한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드라마를 보던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저기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제사 음식을 시켰더니 며느리가 왜 며느리인 자기한테만 시키냐고 따지면서 그냥 가버리네.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내 했었는데 세상 참 많이 바뀌었네. 요즘은 며느리들도 다들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지. 특히나 결혼할 때도 반반 결혼이다 뭐다 똑같이 해가는데 굳이 시집살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 그럼 너도 결혼하면 저렇게 할 거야? 엄마가 그날따라 유난히도 저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나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지.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나 때야 다들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그렇지. 네가 나처럼 시집살이 당하고 살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그러거든. 그럴 바에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난 내 딸의 시집살이 당하는 꼴은 절대 못 볼 것 같거든. 라미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는데요. 아마도 엄마는 제가 당신처럼 살게 될까 걱정이 태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뭐라고 대꾸를 하려고 하던 순간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네 할머니도 요즘 그런 소리를 하더라니까. 할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데? 귀하게 키운 손녀인데 어디 가서 그런 대접받으면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그동안 나한테 시집살이 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냥 네가 시집갈 때가 되다 보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이 드신 것 같아. 그래도 할머니는 엄마한테 심하게 시집살이 시키진 않았잖아. 그렇긴 했지. 네 증조 할머니가 워낙 강한 분이시다 보니까 눈치 보여서 그랬던 거지. 둘만 있을 때는 시집살이도 많이 안 시키긴 하셨지. 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말이야. 라미 엄마가 오래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고 한동안은 증조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살았던 거죠. 그 바람에 엄마와 아빠는 작은 사랑방 같은 곳에서 신혼생활을 했다는데요. 증조 할머니께서 어찌나 독한 분이시던지 허구한 날 모진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네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증조 할머니와는 다르게 할머니가 좋은 분이셨기에 많은 의지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하루 종일 밭일에 집안일에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엄마가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가족이 살다 보니 설거지 양이 많기도 했고 한겨울이었기에 홀로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안쓰러워서 할머니가 몰래 설거지를 도우러 나왔던 모양인데요. 설거지가 많아서 많이 힘들지? 설거지도 설거지인데 찬물로 하려니까 손이 너무 시려워서요. 내가 뜨거운 물 데워줄 테니까 같이 하자꾸나. 어머님께서요? 그리고 뜨거운 물 쓰면 할머니께서 불호령을 내리실 텐데요. 너랑 나라만 알면 되는 거니까 얼른 해치우자. 괜히 저 때문에 어머님이 야단 맞으시면 안 되니까 그냥 가보세요. 괜찮다고 해도 그런다. 할머니가 엄마를 다독였고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역시나 몰래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증조 할머니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답니다. 애미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게야? 어머님, 며느리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게 맨날 몸이 안 좋다고 난리야. 내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구만. 몸이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제가 꾀병을 부리는 게 분명한데 얼마나 모질이면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어. 내가 며느리는 그냥 막 부려먹는 거라고 말을 했어 안 했어. 네가 그러니까 제가 널 우습게 알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는 시어머니가 됐으니까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해도 멍충이라 그런가?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구만. 얼른 거기서 나오지 않고 뭐하고 있어. 이래서 없는 집안 자식 데려오면 안 되는 건데 멍석을 깔아줘도 미련에 빠져서 고생을 하고 앉았어. 넌 하던 일 마저 하지 않고 뭘 쳐다보고 있어.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를 데리고 나갔고 엄마는 눈물 콧물을 빼며 홀로 설거지를 했답니다. 그날 설거지를 다 하고 난 뒤 서러운 마음이 들어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할머니가 몰래 들어와서는 엄마에게 뭔가를 건넸다네요. 이거 너 좋아하는 찹쌀떡이랑 약과니까 가지고 있다가 몰래 먹어. 아까는 나 때문에 괜히 미안했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봐. 내가 니들 분가하게 해달라고 졸라볼 테니까. 그러다 어머님만 혼나시면 어떡해요. 나야 혼나는 게 익숙해져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며 할머니가 배시시 웃었다고 합니다. 그렇듯 두 분은 증조 할머니의 매서운 시집살이에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시집살이는 증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부모님을 앉혀놓고 말을 했다네요. 많이 듣긴 했지만 이제라도 니들 나가 살아라. 네? 나가 살라니요? 분가를 하란 말이야. 이제라도 맘 편히 살아.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할 것도 없는데 분가는 무슨 분가예요. 난 말이다. 분가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러니 니들은 나처럼 살지 말고 분가해서 살아. 라며 부모님을 분가시켰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부모님은 할머니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가 다시 학가 이야기를 꺼냈지만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네요. 요즘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아들 며느리랑 학가를 하겠니? 난 요즘 말이야 자유인이 된 것처럼 아주 편해. 그러니까 학가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할머니가 펄쩍펄쩍 뛰면서 거절을 했답니다. 결국 할머니와 부모님은 따로 살았고 가까이 살았지만 할머니는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쁜 강아지는 할미랑 네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처럼 좋은 대학도 가고 멋지게 살란 말이야. 할미 친구 중에 또 대학까지 나온 친구가 있는데 난 그 친구가 그렇게나 부러웠지 뭐니. 난 일찍 시집가서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그 친구는 예쁜 옷 입고 멋지게 사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니까. 거기다 남편도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라 나처럼 고생도 안 하고 아주 공주처럼 사는데 어찌나 부러웠는지 몰라. 가끔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그 멋쟁이 할머니 말하는 거지? 그래 맞아. 지금도 꽃도 키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멋지게 살잖아. 그러니까 너도 좋은 대학 나와서 멋지게 살라 그 말이야. 우리 강아지가 좋은 대학만 간다고 하면 이 할미가 있는 땅도 팔아서 다 지원해 줄라니까. 라며 할머니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기에 오빠와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자 할머니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우리 강아지는 시집가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알았어. 나 시집 안 가고 할머니랑 평생 같이 살게. 라며 할머니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우리는 한눈에 반해서 얼마 뒤 결혼까지 했습니다. 처음 남편을 본가에 인사를 시키고 남편이 돌아가자마자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 무슨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려고 그래? 경민 씨 집에서 빨리 결혼하길 바라더라고. 결혼해봐야 여자만 힘들 게 뻔하니까 서두르는 거 아니겠어? 결혼은 같이 하는 건데 여자만 힘들 게 뭐가 있어. 거기다 서울 남자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여기 사람을 만나고 난리야. 할머니와 엄마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결국 두 분의 불만은 남편이 같은 지역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두 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워낙 가부장적인 문화가 센 곳이었기에 두 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 너무나 잘 맞았기에 그런 문제로 헤어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오랫동안 서울에서 생활을 했다 보니
그 지역 남자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그랬기에 제가 두 분을 설득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 나 아까 경민 씨가 나한테 하는 거 봤잖아. 밥 먹을 때도 항상 그렇게 반찬도 챙겨주고 그런다니까. 엄청 자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쁘게 봐줘. 그래도 이왕이면 서울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할머니가 다시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할머니도 친정이 멀어서 그게 항상 불만이었다며. 근데 나는 예비시댁이 여기서 가깝고 하니까 그럴 일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긴 한데 뭔가가 영 꺼림칙하단 말이야. 라며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했고 한동안은 참 잘 지냈어요. 둘 다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 시댁과는 거리도 있어서 크게 불편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이제 곧 김장하니까 너도 내려와야 하지 않겠니? 김장이요? 왜 그렇게 놀라고 그래? 너 친정에서도 김장해 본 적 없다며. 그러니 이제는 내려와서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친정에서 김장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었고 워낙 조금씩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는 거잖니. 김장이란 건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 그걸 대충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시집을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 집안 법도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내려와.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내려가면 될까요? 12월 달에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대부분 11월 달에 김장하지 않나요? 우리는 12월 달에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원래부터 김장을 12월 달에 한 거야? 우리 엄마는 11월 달에 김장하시거든.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김장하러 오라고 하시길래. 김장? 지금껏 한 번도 부른 적 없더니만 며느리 생겼다고 부르나 보네. 하긴 우린 친척들하고 다 같이 김장을 하다 보니까 친척들한테 며느리 자랑도 하고 싶고 그렇겠다. 어차피 친척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별로 할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열심히 도와줄게. 라는 남편 말을 믿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김장하는 날이 됐고 시댁으로 갔는데요. 하필이면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워낙 추위에 약한 편이라 제가 덜덜 떨고 있자 친척분 한 분이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형님이 말이야, 며느리 들어왔다고 기강 잡는다고 추운 날을 골라서 김장하는가 보네. 그럼 원래는 12월 달에 김장하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는 11월 달에 김장했지. 이 집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지 궁금했는데 어쩜 이런 순둥이가 들어왔을까 그래. 시어머니가 엄청 독한 사람인 거 모르고 시집 온 거지? 조심해. 시어머니가 말이야,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니 시집살이 시키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조카가 워낙 펄쩍펄쩍 뛰어서 조용히 있었던 것뿐이야.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저 몰래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님 시집살이를 막아줬던 모양이었습니다. 친척분 말에 따르면 김장도 억지로 추운 날을 골라서 잡은 거라고 했거든요. 나도 들은 얘기인데 형님이 조카 며느리 고생시키려고 제일 추운 날짜를 확인하고 김장 날짜를 잡았다지 뭐야. 작년 12월 기온까지 참고했다고 하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어? 거기다 김장량도 엄청 늘려서 오늘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야. 그러니까 항시 조심하고 또 조심해. 라는 말에 순간 소름이 돋았는데요. 거기다 남편이 좀 도와주려고 하면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며 남편은 김장하는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김장을 하고 난 뒤 며칠 동안 알아누웠을 정도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걱정했던 대로 보통 시집살이가 아니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에 가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빠도 만나던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새언니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불합리한 것을 참고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언니가 첫 인사를 하고 돌아가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아가씨가 참 당당한 게 마음에 드네. 난 할머니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마음에 들었던 거야? 아주 당차고 마음에 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아니, 말을 너무 거침없이 하는 것 같길래 조금 걱정이 됐지. 꼬인 게 없이 당당해서 좋구만.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애미는 어땠니? 저도 괜찮았어요. 거봐라. 애미도 마음에 들었다잖아. 손주 며느리감 보면서 우리 손녀도 저렇게 당당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마저 들던데 넌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아니야. 나도 할 말 다 하고 있어. 거짓말 하고 있네. 그러면서 사돈 댁만 갔다 오면 오만상을 쓰고 있어. 할머니 말에 확실한 대답을 피한 채 우물쭈물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요. 할머니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창피한 마음마저 들었거든요. 사실 그때쯤 시어머님의 시집살이가 더 심해져 갔기에 은둔할 사람 없이 혼자 괴로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지만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노발대발하는 바람에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님이 교묘하게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렇게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을 했고 두 사람도 서울에 신혼집을 구했기에 가끔 오며 가며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그날도 역시 오빠 부부와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요. 새언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아가씨, 사실 이 사람이랑 결혼 결심했을 때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 우리 집이 가부장적일까 봐요? 네, 제 친구도 그런 비슷한 지역에 사는 남자랑 결혼했었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시집살이 시켜서 결국 이혼했거든요. 그걸 고스란히 지켜보다 보니까 저도 더러 겁이 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 할머니랑 엄마가 워낙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살아서 시집살이라면 두 분도 혀를 내두르시는걸요? 그래서 두 분 보자마자 결혼 결심한 것도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랑 엄마 두 분이요? 맞아요. 우선 처음 시댁 갔던 날 집이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한마디로 저를 많이 배려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안에 먼지 한 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워낙 깔끔한 편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서울 올라간다고 하자 가족들이 밖에까지 나와서 배웅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할머님이랑 어머님이 손을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건 저도 좀 신기한데 두 분이 의리? 그런 게 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증조 할머니가 워낙 무서운 분이시다 보니까 두 분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셨거든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라기보다는 엄마와 딸처럼 그런 사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할머니는 고모들보다 엄마를 더 믿고 의지하거든요. 고모들이 여행 모시고 간다고 해도 엄마가 같이 안 가면 잘 안 가시거든요. 정말요? 두 분 진짜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요즘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특히나 할머님이랑 어머님 시대에는 더더욱 시집살이가 심했을 텐데 두 분 사이가 좋은 거 보면서 이런 분들이라면 저도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잖아도 새언니 인사하고 갔던 날 할머니랑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네, 두 분이 워낙 할 말도 못하고 고생만 하셔서 그런지 할 말 또박또박 다 하는 언니가 멋져 보이고 그러셨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순간 울컥했잖아요. 라며 제가 다시 울컥한 채 앉아있자 새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왜요? 혹시 아가씨 시댁에서 시집살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요? 고모부가 워낙 자상한 분이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 일한 고모부 없으니까 얼른 말해보세요. 오빠와 남편이 잠시 마트에 가기도 했고 술도 한 잔 들어갔다 보니 술술술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특히나 김장대 일로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한참을 듣고 있던 새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물었어요. 일부러 추운 날로 김장날을 잡았다는 게 정말이에요?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굳이 가장 추운 날로 잡은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몇 달 있으면 또 김장하러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심란하네요. 그때도 김장하고 난 뒤에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고생했거든요. 그럼 고모부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말했죠. 그랬는데 그이가 쫓아내려가서 시어머님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워대는 바람에 이제는 아예 말할 엄두도 못 내겠어요. 덕분에 그때 저는 완전 대역 죄인이 됐거든요. 지금 아가씨 얘기 듣는데 마치 제 친구 얘기 듣는 것 같았어요.
그 친구도 시어머니가 어찌나 얍삽하고 지능적으로 행동을 하던지 내내 당하다가 결국 이혼했거든요. 그 친구 한동안 정신과 치료받으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럼 그냥 당하다 이혼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는 증거 다 잡긴 했는데 그러면서 많이 피폐해졌죠 뭐. 결국 실체가 다 알려져서 자식들도 연 끊고 산다고 들었어요. 내 친구 전 남편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연락해 온다고 하는데 절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어머니랑 사돈 어르신이 약간 비슷해 보여요. 내 친구 시어머니도 놀라울 정도로 며느리만 잡았거든요. 암튼 저는 벌써부터 김장이 무섭네요. 언니는 김장 안 해서 좋겠네요. 그렇잖아도 김장 언제 하냐고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조금만 해서 내려올 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제 입맛에는 안 맞을 거라면서 친정김치 얻어먹으라고 하시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진 거 있죠? 그니깐요. 근데 저는 하루하루 너무 괴롭네요. 내내 하소연을 하던 사이 오빠와 남편이 들어왔기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그 뒤 새언니가 기가 막힌 계획을 생각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10월 말쯤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 이번엔 김장 크게 할 생각이니까 정서방이랑 너도 같이 내려와야겠다. 김장? 우리 집이 언제부터 김장을 했다고 그래? 김장이라면 치가 떨렸기에 제가 심드렁하게 물었는데요. 엄마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게 말이야, 네 말대로 이번에도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네 새언니한테 연락이 왔지 뭐니. 새언니한테? 그래, 네 새언니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사돈 건강이 안 좋아져서 김장을 못할 것 같다고 걱정이 태산이라잖니. 그동안 사돈 양반은 김장을 엄청 많이 했다는데 김장을 못해서 지금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잖아. 그래서 네 새언니가 우리 김장할 때 같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지 뭐니. 뭐? 그럼 사돈 어르신네 김장도 우리가 한다고? 네 오빠 말로는 사돈이 예전에 식당을 오래 운영해서 음식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잖니. 그래서 김장 김치 맛도 아주 좋다고 하면서 그 비법도 알려준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지 뭐. 그래서 말인데 김장을 좀 많이 해야 해서 너랑 정서방도 꼭 내려와야 할 것 같아. 네 새언니가 너한테 연락하기 미안했던 모양인지 나한테 대신 연락해 달라고 했거든. 알았어. 날짜만 말해주면 그날 내려갈게. 라며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끊었는데요. 사실 시댁에서 워낙 구박을 받으며 김장을 했다 보니 친정에서 하는 김장은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친정 김장날이 됐고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내려갔는데요. 마당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김장할 배추들이지.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니들까지 부른 거 아니겠어? 근데 네 새언니가 싹 다 준비를 해온 거 있지. 역시나 똑 부러지더라니까. 저기 스탠드야도 직접 사왔더라고. 거기다 김치 속재료도 네 새언니가 싹 다 준비해왔지 뭐니. 나한테는 고춧가루랑 무, 배추, 소금만 사두라고 하길래 그렇게 사뒀는데 속재료로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야. 별의별 게 다 나오다니? 내가 그 속재료를 보면서 우리 김치가 왜 그렇게 맛이 없었는지 알았다니까. 세상에나 생방 깐 거랑 홍갓 그리고 통통한 새우육젓에 파프리카에 갈치 속젓까지 마구마구 나오더라니까. 생각해봐라. 그동안 우리는 멸치젓이랑 새우젓이랑 찹쌀 풀만 넣고 했으니 당연히 김장김치가 맛이 없었던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친정엄마가 해준 김치 맛하고 시할머님이 알려준 맛이 많이 다르긴 했다니까. 그치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했으니 그냥 습관처럼 했던 건데 시할머님한테 배웠던 게 맛이 없을만 했다니까. 엄마가 신나게 외치고 있던 와중에 새언니가 김장에 들어갈 속재료들을 끓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랑 엄마는 싱글벙글해진 채 새로운 수장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고요. 우선 새언니가 가족들 모두에게 역할 분담을 시켰고 다들 새언니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또한 배추에 양념속을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새언니가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고모부, 제가 듣기로는 고모부 본가가 이 근처라고 들었거든요. 사돈어르신 두 분도 오셔서 보쌈 드시라고 하는 거 어떨까요?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 좋잖아요.
사돈 어르신 두 분도 아들 며느리 보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연락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신나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무렵 시부모님이 친정에 도착을 했는데요. 앞치마를 메고 있는 남편을 보던 시어머님 동공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어요. 네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보면 몰라? 저것 때 김장하고 있잖아. 엄마 아버지 곧 있으면 수육 다 돼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남편이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던 순간 새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마트에 잠깐만 다녀와 주시면 안 돼요? 마트요? 네, 제가 미처 못 챙겨온 게 있어서요. 다 적어놨으니까 그대로만 사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무장갑을 빼자마자 시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네 남편 보내거라. 아무래도 여자가 김치속을 버무리는 게 낫지 않겠니? 라는 말에 제가 우물쭈물한 채 서 있자 새언니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 김장은 정씨집안 김장이 아니고 강씨집안 김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장 책임자기 때문에 다들 제 말을 따라줘야 김장을 무사히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강씨집안 파이팅! 라며 새언니가 외치자 온 가족이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강씨집안 파이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새언니가 남편을 불러서 말했어요. 고모부, 김장독에 김치 담아야 하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그럼요. 남는 게 힘밖에 없는데 제가 해야죠. 남편이 일어나서 버무려진 김치를 번쩍 들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요즘은 김치냉장고도 있는데 왜 김장독에 묻는다고 난린 겁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부터 이 김장독에 김치를 보관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장독 김치가 엄청 맛있다고 하길래 한번 묻어볼까 해서요. 고모부, 김장독도 묻어야 하니까 땅도 파야 해요. 거기 삽 보이시죠? 그걸로 땅 좀 파주시겠어요? 네, 대장님. 분부 받들겠습니다. 라며 남편이 삽까지 들고 왔다 갔다 하자 시어머님이 혼비백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호련히 마트로 갔는데요. 그 뒤에도 새언니가 남편을 마구마구 부려먹었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김장이 끝나자마자 새언니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고모부 본가에서 자고 내일 아침 올라가는 게 어때요? 그래도 될까요? 남편이 반가운 듯 묻자 새언니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아까 보니까 사돈어르신 두 분이 불편해서 그런지 잘 드시지도 못하시는 것 같길래 김장김치랑 수육 좀 싸놨으니까 가져다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언니가 건넨 것을 받아들고는 시댁으로 갔는데요. 그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남편이 알아 누워버렸거든요. 엄마, 나 지금 허리도 아프고 꿈쩍도 못하겠으니까 파스 좀 가져다 줘봐. 그러게 왜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어? 엄마가 잘 모르나 본데 강씨 집안 대장님이 아주 무섭거든. 어찌나 무서운지 할머님이랑 장모님도 꼼짝 못한다니까. 아니, 여자가 그렇게 기가 세서 어떡한다니? 작년에 집사람도 김장하느라 며칠 알아 누웠는데 쌤쌤 아니겠어? 벌써 내년 김장이 걱정인 거지. 뭐? 내년도 김장하라고 부른다고 했단 말이야? 당연하지. 여자나 남자나 공평해야 한다면서 아내도 우리 집안 김장에 참석해야 하니까 나도 당연히 처갓댁 김장에 참석하라고 하는데 안 갈 수 없는 거잖아. 강씨 집안 대장님이 남녀 평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며느리가 그렇게 기가 세서 어디 무서워서 살겠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근데 처갓댁 김장 말이야. 내가 지금껏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대장님이 일 못하고 그러면 모두 안 따를 텐데 그 와중에 김치를 어찌나 잘하는지 잘 따를 수밖에 없겠더라고. 며느리는 집안에서 서열이 제일 낮은 존재인데 대장은 뭔 놈의 대장이야. 엄마도 며느리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도 평생을 그런 대접이나 받고 살았지. 평생을 그런 대접받고 산 엄마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리고 요즘은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엄마도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거야. 장모님도 며느리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니까 며느리가 척척 알아서 다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며느리한테 대우받으려면 잘 생각해.
암튼 난 벌써 내년 김장이 두렵다 두려워. 김장이 무진장 힘든 거긴 하구나.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네. 남편이 끙끙 앓아대자 시어머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시어머님이 전화를 걸어와서 제게 말했거든요. 저기 말이다. 이번부터 김장에 내려오지 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내려오지 말라고. 안 그럼 내년에 또 김장한다면서 우리 아들 부려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각자 인생 살자. 알겠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도 너 안 부려먹을 테니까 우리 아들도 부려먹지 말라는 말이야. 시어머님이 단숨에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김장 때 우리 내려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 이제 엄마도 깨달은 게 있나 보네. 역시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그 역지사지만한 게 없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대장님하고 나랑 둘이 짜고 그런 거야. 뭐? 대장님이라고 하면 우리 새언니를 말하는 거야? 어, 그동안 엄마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대장님한테 다 들었거든. 근데 내가 내려가서 난리를 쳐봐야 엄마가 들을 것 같지도 않길래 우리 둘이 짜고 그런 거야. 그럼 김장날 어머님 아버님 부른 것도 계획이었단 말이야? 당연하지. 그것뿐만 아니라 김장떡도 계획이었어. 엄마 성격의 아들이 삽으로 땅 파고 있는 거 보면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았거든. 둘 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나한테는 왜 비밀로 한 거야? 당신한테 말하면 들통날 것 같다고 우리끼리만 알자고 하더라고. 이제는 엄마가 당신한테 함부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고 진짜 미안했어. 라며 남편이 진심을 담아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를 만나서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새언니는 그저 즐거웠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새언니와 오빠는 친정에서 김장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 부부는 부르지 않고 있지만 가족 모두 즐기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얼마 전에도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김장김치가 나날이 발전을 한다니까. 어찌나 맛있는지 모른다.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해. 애미랑 나는 요즘 살맛이 난다니까. 라며 할머니가 한바구음을 지으셨는데요. 할머니 말을 듣다가 현명한 새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